전파력이 세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가 코로나 재유행 비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BA 2.75 변이가 확인이 됐는데요. 기존의 다른 변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에서도 이 BA 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해외 다녀온 이력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누군가에게 감염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변이가 뭐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을 리는 없고요. 해외에서 유입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분명히 감염된 건 확실하죠. 근데 지금 접촉자인 경우 4명인데 음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밀 역학 조사를 하여도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발 환자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7월 8일 날 이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하니까 네. 그 7월 8일 이전부터 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전수 검사를 해서 확진자들이 그 전수 검사에 의해서 BA 2.75가 나오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2차, 3차 감염은 전파는 일어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찾아내기 또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일지 아직 예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올맞고 그것이 저희 그 방역망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널리 이미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발현이 될 법도 한데 안 나타나는 건 그렇죠. 뭐 어떻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환자의 연령을 보면 60대가 넘었거든요. 네. 60대 이상의 환자들은 PCR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이하의 연령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PCR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의 뭐 진단이 있다든가 뭐 밀접 접촉자라든가 뭐 입국자라든가 네. 이런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경우엔 검체가 남아있질 않아서 변이주 검사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전장 유전체 검사도 주당 1,500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주 모니터링 또 이 전장 유전체 분석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야만 그것들이 잡힐 수가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적게 해서는 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원래 처음에 만약에 걸렸던 사람이 무증상 감염으로 돌아다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우리 지금까지의 그 검역이라는 것은 그 입국해서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하기로 네. 되어 있는데 그 사흘 동안에 자가격리 의무가 아니에요. 권고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증상으로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검역도 하루로 바꿨습니다. PCR. 그리고 네. 그 하루 동안에 좀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역 택시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의무도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 집에 갈 때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뭐 검역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뭐 전처럼 다시 뭐 격리를 한다든지 뭐 검사 나올 때까지 의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지금으로서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란 이름 자체가 기존의 이 알파, 델타, 오미크론 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리스 알파벳에서 따서 불렀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특이하게 켄타우로스라고 지은 겁니까? 지은 게 아니고요. 네. 이 그리스 알파벳 같은 경우 2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오미크론이 이미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럼 새로운 변이주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알파벳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변이가 아니에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주일 변이죠. 뿐입니다. 그래서 1, BA 2, 2.5. 4, 5인데 2의 하위 변이주기 때문에 2.75입니다. 네. 이걸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SNS에서 한 네티즌이 반수반인처럼 이렇게 희귀한 게 생겼다 하고 이름을 줬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원래 한 그 변이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오미크론 자체가 지금까지의 뭐 델타까지의 변이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주 우리 그렇죠. 지금 시쳇말로 갑툭튀라는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렇게 전혀 연관이 없던 게 갑자기 나오면서 이 변이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일 처음에 오미크론이 BA1이었는데 네. 스텔스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우리는 BA1, BA2, 2가 생기면서
우리 유행을 주도했는데 그때 이제 2.3이라는 것도 이게 2의 하위 변이주인데요. 이게 같이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BA1, BA2, BA 2.3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1,800명 감염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BA3은 또 거의 없습니다. 네, BA4하고 BA5가 주종을 이루는데 4보다 5가 훨씬 더 강하고요. BA2하고 BA5가 합쳐진 상황이 BA 2.75이기 때문에 BA5하고 BA 2.7하고는 상당히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떻게 거동할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켄타우로스라 불리는 이 변이 전파력과 치명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게 확실한데요. 우리 이제 전 언론에서는 뭐 3배에서 9배까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네. 뭐 공식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배양 실험을 한다든지 이제 감염을 시켜서 어떤 세포들에 잘 감염이 되는지 보는 것하고 얼마나 빨리 증식을 하는지 하는 것과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독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BA5에 대해서는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발생 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확진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세계 13개 국가에서 즉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또 호주, 캐나다, 일본, 그다음 이제 한국까지 13개 나라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뭐 아직 200명 넘어가는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됐다는 것은 뭐 각국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또 얼마나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전자의 상황만을 보면은 뭐 상당히 두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생겨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36개나 변이가 있기 때문에 변이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전파력이 강하거나 위중증화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어떤 조합으로 해서 전파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연성에 불과합니다. 켄타우로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처음 좀 확인이 되고 저희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확진자 수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상치가 뭐 이달 말쯤에 뭐 한 3만 명대 후반 뭐 이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미 4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뭐 9월인가요? 그때쯤 가면 2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더 당겨지지 않을까? 다음 달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좀 안심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지금 더블링이 되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세요. 5천 네. 명에서 1만 명, 1만 명에서 2만 명. 그다음에 지금 4만 명 됐고 그럼 다음 주에 8만 명 될 것인가?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2주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위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은 상당히 안정적을 뭐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안정세인 것도 맞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입원자들이 좀 늘어나고 위중증화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사망자 수는 사실은 다소 늘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미크론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확진자 수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위중증화를 막고 사망자를 막을 수 있느냐. 치명률을 어느 정도 제일 최종적으로는 치명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이 지금 맞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8만 명, 10만 명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 추세, 즉 위중증화율이라는 것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화율 사망률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분모가 커지니까. 하지만 절대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의료 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은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8월 초, 8월 말까지 가면서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20만 명 나온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BA5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 독성은 더 강해진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A 2.75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위중증화율 치명률이 얼마나 높아질지가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유행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되고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나온다면 다시 거리두기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을까요? 글쎄요. 중국처럼 통제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중국처럼 그런 강한 통제는 분명히 못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과연 이게 피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전파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사회생활을 완전히 안 한다면 모를까. 그때 정도의 지난번 오미크론 정도의 사회생활을 다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면은 제 생각엔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오히려 환자가 나왔을 때 집에서 잘 쉬고 즉 증상이 나온 것을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하고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빨리 처방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위중자를 줄여가는 즉 빨리 처방하면 할수록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치명률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면서 꼭 연령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도 좀 위중증화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의사 처방으로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두기 부분을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이제 휴가철이 있고 8월이면 이제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좀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거 아닌가 해서 휴가를 좀 빨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있는 방역 수칙, 지속 가능한 이 생활 방역 수칙이라도 잘 지키자는 것이지 네. 더 강화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고 있는 건 실내 마스크 그렇죠. 잘 하는 것. 즉 실내에서 마스크는 하는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뭐 벗고 있죠.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공조 상황, 에어컨이 있는 상황에서 환기가 잘 안 된다면은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환기도 좀 잘 해야 되고요. 네. 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연수라든지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는 올 여름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지만 뭐 잡혀 있는 거라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 뭐 거리두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좀 접촉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식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생활 방역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뭐 같습니다. 이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새로 계획하는 것은 좀 자제하되 잡혀 있다면은 그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자 이런 의미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몇 시간 동안 음주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굉장히 그 격렬한 접촉들을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 뭐 행사는 하더라도 그런 부분만 좀 자제하더라도 지금 젊은 층에서 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서의 그 확산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